뉴라이트 역사수정주의자들이야말로 본말이 전도된 억지주장으로 많은 학자들이 인정한 학설을 무조건 좌편향되었고 본인들이 주장하는 학설이 진리라는 오만한 주장으로 시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시도가 있을 때 언론, 학계가 확고한 자세로 명확하게 논박한다면 안녕하세요, 시사 포레스트입니다. 가짜역사 다큐멘터리 건국전쟁 사태가 학계의 외면과 침묵으로 점점 심화되는 가운데 유튜브 역사 강사 황연필 씨만이 이승만의 다양한 악행을 제시하고 증명하느라 고군분투하는 상황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언론과 일부 역사를 다루는 유튜버들은 포괄적인 인물의 평가보단 지엽적인 사료 증명에 열을 올리고 있어 일반 시민의 혼란을 부추기는 상황입니다. 뉴라이트 역사수정주의자들은 끊임없이 역사계의 통설을 부정하거나 왜곡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일본이 지난날 제국주의 아니 약탈주의로 주변국을 점령한 뒤에 자행한 인권유린이나 학살 등의 부끄러운 과거를 사과하기보단 숨기고 보자는 일본의 저열한 목적과 일본 침략에 동참한 매국노들의 악행을 세탁하고자 하는 매국노의 후손 및 이해 관계자들의 마음이 맞아떨어져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할 수 있겠는데요.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으로서 자랑스러운 영웅이 된다면 나라를 팔아먹던 매국노들 또한 건국의 1등 공신이 되기에 눈에 불을 켜고 기존 역사의 통설을 부정하거나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 수정을 위한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가짜 사료를 통해 억지 주장을 하거나 일부 사실을 이용해 진실을 왜곡 또는 부정하는 방식이 대표적인 작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황연필 씨의 건국전쟁 다큐멘터리 반박 영상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인간은 신이 아니고 불완전한 존재라 최소한 역사학에 있어서 나의 학설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오만이라 여겨지며 다양한 학설이 존재하면서 서로 논평 및 토론을 통해 통설로 정립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뉴라이트 역사수정주의자들이 괘씸한 점은 통설이 되고자 한다면 그런 자신들의 학설을 연구와 논평 및 토론 등을 통해 통설로 인정받으면 되겠지만 본인들의 학설을 주장하면서 밑도 끝도 없이 기존 통설이 좌편향되었다고 우기는 점입니다. 편향되었다는 말 자체가 이미 소수주장이 근거 없이 통설로 인정받았다는 뜻도 포함되는 문제라 뉴라이트 역사수정주의자들이야말로 본말이 전도된 억지주장으로 많은 학자들이 인정한 학설을 무조건 좌편향되었고 본인들이 주장하는 학설이 진리라는 오만한 주장으로 시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시도가 있을 때 언론, 학계가 확고한 자세로 명확하게 논박한다면 뉴라이트 역사수정주의자들이 노리는 바를 막을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방관하는 것은 시민들의 역사인식에 균열을 일으켜 통설을 의심하거나 잘못된 학설로 인정하게 유도하는 노리는 바를 도와주는 것이고 그들이 이런 시도를 꾸준히 하다보면 억지주장이 통설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뉴라이트 역사수정주의자들의 또 한 가지 고급 스킬이 있습니다. 바로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평가하자는 물타기 전략입니다. 일반적인 역사의 평가가 이미 그렇게 정립되고 있는데 인간 말종으로 결론이 난 인물의 잘한 점을 확대해서 공상을 만들어야 한다든지 기념관을 열자고 하는 억지주장을 통해서 역사수정을 획책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독일 최고의 악인 아돌프 히틀러를 보자면 히틀러는 천하의 악인으로 역사적 평가가 끝났지만 업적을 보면 근대사 인물 중에 히틀러 같은 영웅은 없다고 봐도 될 듯합니다. 히틀러 취임 당시 독일은 1차 세계대전 배상금이 독일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었는데 이는 당시 독일 연간 총 GDP의 3년에서 4년치 정도의 액수였습니다. 히틀러는 배상하지 않는 것으로 독일 정부 부채를 일순간에 해결했고 침체된 당시 경제를 국책사업인 고속도로 건설로 반등시켜 경제 및 군사력 증강에 성과를 냈으며 근로자 장기 바캉스 제도를 정착시켜 근로자 복지에도 노력하고 주변국들과 전쟁을 벌여 현재 독일 영토의 2배에 달하는 영토를 확보했습니다. 이만한 근대 영웅이 어디 있을까요? 박물관, 동상 등 다양한 명예로운 대접을 받아도 아깝지 않을 영웅입니다. 그러나 히틀러가 자행한 민주주의 탄압, 인권유린, 정적학살, 다양한 약자 및 민족학살 등의 이유로 인간말종으로 결론을 내고 통설로 받아들여 두고두고 악인으로 규정한 뒤 교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히틀러에 놀랄만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학살을 지시한 증거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학살의 진실을 가릴 순 없고 정당한 역사적 판결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사례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점은 그 어떤 업무 성과로도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생명을 경시한 자는 악인으로서 역사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언론은 작은 사료 검증에 집중하고 교수연합이나 역사학회들은 침묵하는 현실이 개탄스럽고 자칫 잘못하면 뉴라이트 수구매국 역사수정주의자들의 주장인 통설이 좌편향됐다는 억지가 정설이 될까 두렵습니다. 심층 취재를 하고 싶으나 공장에서
막내라는 것이 주업인 가장으로서의 한계로 정직하고 순박한 질문 메일 발송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지난번 첫 번째 질의 메일은 일십 당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간해수공업 저널리스트인 시사TV에서 저명한 대한민국 역사학회인 역사학회, 한국사회 역사학회 두 곳에 공식적인 질문을 드립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가짜역사 다큐멘터리 건국전쟁 사태가 학계의 외면과 침묵으로 점점 심화되는 가운데 인기 역사 유튜버 황현필 씨만이 여러가지 다양한 악행사료 제시 및 검수로 고군분투하는 모양새입니다. 언론과 일부 역사를 다루는 유튜버들은 전체적인 인물평가의 통설에 관한 탐구보단 지역적 사료 검증에 열을 올리고 있어 일반 시민의 혼란을 부추기는 듯한데요. 양지하셔 다시 한번 간곡하게 질문드립니다. 학회의 공식적인 견해를 이야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첫째, 이승만은 건국 대통령으로서 재평가가 필요한 인물입니까? 둘째, 영구집권을 위해 많은 범죄 및 양민학살을 일으킨 악인입니까? 한 가지 더 문의드립니다. 셋째, 학회의 예산 중 1번 로비단체 혹은 뉴라이트 역사수종주의 계열의 기부금이나 연구비 등이 혹시 활용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 학회의 문의 메일을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기사가 재미있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소식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